안녕하세요. 잡재용입니다. 최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 영상이 주작이랑 뒷광고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란부터 해명하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리어카로 살아남기 영상인데요. 애초에 리어카를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걷지도 않았다. 잘 짜여진 기획과 대본대로 잡재용이 연기를 했고 전문 촬영팀이 붙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풀버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노가다 정신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어떻게 촬영했는지는 풀버전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해두고 리어카를 밀고 갔다가 다시 카메라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모든 촬영을 진행했어요. 자, 그리고 드론. 자세히 보시면 제 동생이 뒤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반년 전 제 영상에서 동생이랑 취미가 생겼는데 그게 드론 조종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드론 실력은 진짜 금방 늘더라고요. 그렇게 환상의 똥꼬쇼로 리어카 영상을 촬영한 게 약 18시간이고 이걸 분으로 따지면 약 1080분. 이 모든 촬영을 외부 촬영팀 없이 직접 찍었습니다. 그리고 약 1080분의 영상을 28분 5초짜리 영상 단 하나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리어카를 개조하는 과정은 겨우 37초를 넣었더라고요. 9시간 이상을 촬영할 리어카 개조에서 겨우 37초를 썼습니다. 흐름상 재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과감히 덜어내는 게 제 편집 스타일이거든요. 만약에 짜여진 대본대로 연출을 했다면 이런 비효율적인 촬영은 하지 않았겠죠. 특히나 배우를 쓰는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리어카 풀영상을 보시면 20분짜리 영상 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아실 겁니다. 제 모든 영상은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다음으로 리어카 역주행 논란인데 바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영상에서 이 덩굴로 뒤덮인 인도로 진입하는 걸 실패했죠. 그러면 뒤를 돌아서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 신호등을 건너서 이쪽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길이 막혔으니까 당연히 뒤를 돌아야 되는 건데 이걸 뒤돌았다고 역주행이다, 주작이다 가 된 겁니다. 실제로 역주행이라고 말하는 장소를 로드뷰로 보면 덩굴에 덮인 인도가 바로 여기고 뒤돌아서 조금만 가면은 이 신호등이 나오거든요. 이 장소를 제 영상과 비교해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장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논란인데 첫날 40km 이상을 걸었는데 머리가 뽀송하고 양말이 바뀌었다. 그래서 진짜로 걸은 게 아니다.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첫날 밤 리어카 위에 있는 이 수건 보이시죠? 이 수건에 물을 적셔서 최대한 깨끗이 닦았습니다. 영상에서는 대놓고 수건을 목에 걸고 다녔는데도 수건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릎 부상. 무릎은 누가 봐도 부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주작해요? 오히려 쩔뚝거리는 연기하면서 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애초에 주작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차 타고 강원도까지 갔겠죠. 다음으로는 제가 일을 아예 안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4시간 알바하기 영상인데 이날 잡재용이 일한 거 자체가 조작이다 라며 증거로 로드뷰를 띄워줍니다. 잡재용이 일한 건물은 이 건물인데 잡재용이 이 영상에서 일한 방이랑 구조가 전혀 다르다. 이 건물에서 이런 창문 구조가 어디 있냐, 구라다 라며 주작 의혹이 나왔는데 저희 옆 건물에서 일했거든요. 제가 일한 건물 창문 구조를 보면 이날 영상 창문이랑 딱 맞죠. 그냥 편의점 갔다가 쉬었던 건물인데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날 25,000원을 받았다가 일 좀 잘했다고 5,000원을 추가로 주셔서 시급 30,000원이 입금된 내역입니다. 또 같은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잡재용이 오전에 찍은 교통카드는 검정색인데 밤에 찍은 교통카드는 보라색이다. 일반적이지가 않다. 구라다. 라고 했는데 이 버스에서 검정색 카드가 부러졌어요. 카드가 부러져가지고 방금 안 찍히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소한 영상 자료가 없었다면 버스에서 카드가 부러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실이더라도 이번 해명은 조금 어려울 뻔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모든 자료가 다 있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음주운전 논란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의심가는 날을 타임테이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 운행 기록을 확인해보면 제가 주문진 회센터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6시 3분, 이어서 회를 포장하고 캠핑장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7시 24분, 다시 차박을 세팅하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게 8시였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굉장히 서둘렀어요. 왜냐? 옆에 있는 샤워실이 10시에 마감이라는 소리를 듣고 10시 이전에 혼수를 다 끝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8일 일출 시간이 7시 40분이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쉬었다고 가정을 해도 최소 8시간은 충분히 쉰 거죠. 보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위드마크 공식을 참고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봤습니다.
30대 남자인 저의 몸무게는 73kg, 청아의 도수는 13도, 2병이니까 600ml를 마셨습니다. 음주를 한 시간은 8시간 이내이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왜 음주운전이 논란이 됐냐? 분명히 해당 영상에서 제가 청아라고 보여드렸는데 한 레카 유튜버가 이걸 소주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엄연히 소주랑 청아는 용량부터 다르고 도수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거짓 영상을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한식 뷔페 술 먹방 영상에서도 어떻게든 음주운전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 한식 뷔페에 동생이랑 같이 왔었고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결론은 둘 다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 순서가 바뀌었다. 네, 제 영상에는 시간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몰입과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편집 방법입니다. 저는 유튜브 첫 영상 때부터 생 리얼로 촬영을 진행했거든요. 리어카 풀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얼마나 즉흥적으로 촬영하는지 아실 겁니다.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런 날것의 촬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촬영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나레이션을 입혀서 스토리텔링 위주의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편집 방식은 대표적으로 다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외에 예능이나 브이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용되고 있는 편집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 오르막 경사를 가장 잘 표현해준 곳이 이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같은 장면을 2번 사용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극단적 무일푼으로 살아남기에서 누워있는 장면을 2번 사용한 거죠. 이게 주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영상을 진실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가 맞지 않아 오해가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어서 뒷광고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볶음밥으로 뒷광고 논란이 시작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GS 편의점 봉투에서 공공볶음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공공볶음밥은 쿠팡에서만 파는데 이게 GS 봉투에서 나왔다고? 뒷광고네. 곰곰이 해당 장면을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녁거리를 좀 챙겨왔어요. 오해하실까봐 분명 챙겨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편의점에서 산 게 아니라 캠핑 가기 전에 쿠팡에서 볶음밥이랑 떡국 그리고 오뎅탕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캠핑 가는 날 챙겨왔거든요. 하지만 이미 주작 유튜버로 낙인이 찍힌 순간부터 이 봉투에서 뭐가 나와도 다 주작이고 뒷광고인 거예요. 심지어 이 영상에서 제일 호들갑 떨면서 먹은 거는 오뎅탕인데 와. 영상에서는 먹지도 않은 공공볶음밥이 뒷광고 의혹이 생긴 겁니다. 단지 제가 법인 사업자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뒷광고 업체 대표로 몰아가고 있는데 많은 유튜버분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광고 대행업을 넣거든요. 게다가 법인 사업자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법무부랑 국세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아니 무슨 깡으로 유튜브 뒷광고를 합니까? 공정위 신고, 방통위 신고, 유튜브 자체 신고 제도까지 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뒷광고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 없이 뒷광고를 했다라는 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논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잡재용이 일을 진짜 했냐 안 했냐입니다. 이 논란의 중심인 영상을 확인해보면 3, 4일 차에 일한 영상이 같은 영상이다. 따라서 이틀간 일한 게 아니다라며 노가다 주작설이 돌고 있습니다. 저 이 일을 했습니다. 이틀. 먼저 확실한 증거 자료로 이틀치 입금 내역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틀간 유지보수 일을 했는데 이 현장은 사진을 찍어서 원청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내인 제가 이날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이게 12월 5일차에 일했던 사진인데 아이폰 사진은 이렇게 GPS 기록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폰 사진의 날짜를 조작하면 이렇게 원본, 조정 후라고 뜨고 날짜가 서로 다른 게 보이죠. 그에 비해 제가 찍은 사진은 조작이 없는 원본 사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일인 이날 근처 다이소에서 심부름을 했는데 영수증 날짜를 보면 12월 5일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6일차에 일했던 사진인데 이것도 GPS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작된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날도 어김없이 다이소로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당연히 영수증도 있죠. 12월 6일. 그럼 왜 하루에 찍은 영상을 2번 사용했냐? 이거는 리어카 언덕 영상을 2번 사용한 거랑 비슷한 이유인데 이 영상이 일하는 걸 가장 잘 표현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틀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 촬영팀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전문 촬영팀이 존재하고
저는 그저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역동적인 장면을 찍어주는 사람의 모자이크를 탁 풀어보면 전문 촬영팀이 아니라 제 동생입니다. 몇 달 전 라이브에서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죠. 동생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요즘에. 얘가 쉬면서 많이 도와주는데, 야, 이거 재밌다. 동생분 별도로 월급 주시나요? 아, 좀 주긴 합니다. 뭐 잘해야 주죠. 잘 못해가지고. 잘해야 주죠. 지금은 동생이 약간 열정페이예요, 열정페이. 지금 저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동생이 촬영을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에 제가 커뮤니티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동생을 어떻게 편집자로 한번 키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집은 100% 제가 직접 합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제 친동생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 영상에서는 1일 PD처럼 연출을 시도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이 간간히 카메라를 들고 있다고 해서 잡재용이 2인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PD, 전문 촬영팀, 전문 편집팀이 있는 배우 루머가 돌았을 때 허위사실에 대한 해명으로 제가 모든 걸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은 잡재용 채널은 제가 모든 걸 기획하고 제가 이끌어가는 제 채널입니다. 네, 쏘카는 당일 정산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은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그날 확정된 금액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왔거든요. 제 멘트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일을 몇 시간 하고 얼마를 벌었습니다. 제 영상에 나온 일터 중에는 아직도 임금을 못 받은 곳이 있어요. 임금 체불이죠. 그리고 뭐 한 달, 두 달 뒤에 임금을 받은 현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당일 확정된 금액으로 컨텐츠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 무일푼으로 살아남기를 하면서 벌었던 최종 입금 내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컨텐츠를 이렇게 제작해 왔다고 해서 혹은 컨텐츠적 허용이라고 하더라도 쏘카 정산에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논란을 겪으면서 각종 루머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뭐 중국인, 화교, 조선족, 심지어 저희 가족도 중국인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군복무도 3사단 백골부대에서 마쳤고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도 3사단 백골부대 출신이세요.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중국인 루머보다 조금 더 참기 힘든 게 잡재홍, 노가다 한 번도 안 해본 놈이다 라는 루머입니다. 애초에 제가 가장 잘하는 걸로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현장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이게 이런 폼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현업에 계신 분들은 폼만 봐도 알 거예요. 이거는 뭐 주작으로 어떻게 뭐 연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촬영하면서 거절당한 것도 굉장히 많았고 허락받고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서 비공개 처리한 영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유튜버가 제가 2년 전 일했던 치킨집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잡재용이 2년 전에 그 치킨집에서 진짜로 일한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라고요. 치킨집 사장님은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한참 전인데도 촬영 허가를 해주신 아주 감사한 분입니다. 그리고 8월 12일 날 일한 게 맞아요. 이게 2년 전 사장님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장 영상을 만들 거였으면은 알바랑 노가다 콘텐츠로는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배우 루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MCN인 트레저 헌터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 PD, 촬영팀, 편집팀 일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MCN에 들어간 이유는 전반적인 채널을 보호받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법적 도움을 받는 겁니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관련해서는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영상 이후 선 넘은 악플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해명 영상 빨리 내고 싶었는데요. 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배우 루머, 중국인, 뒷광고 업체 대표, 음주운전, 그리고 이제는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라며 사실을 왜곡한 거짓 제보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간 정말 많은 욕을 받으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참 많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믿고 기다려주신 60만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많이 났어요. 감사합니다.